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트리플 위칭데이였어요. 선호 현물까지 세 가지 만기일이었는데 그날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의 S&P 편입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요. 편입 하루 전이죠. 그 다음에 부양책 잘 안 됐습니다. 이 방송 나가는 일요일 아침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안 됐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오늘 제목을 끌어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방송 주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제가 질문을 여러 개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 전에 오늘 새벽,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거의 아수라판이던데요. 네, 금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네 마리 마녀의 날, 이게 선물 옵션 그 지수 이제 엑스파이어 되는 그 날이라 갖고, 변동성이 이제 심하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금요일 전에 증시가 충분히 좀 빠져주면은, 금요일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 만일 목요일 목에 증시가 상승해 있으면은 그 수익 차익 실현 세력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락으로 이제 좀 미룰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했었는데 하여튼 한 주 돌다 보면은 이제 증시가 올라와갖고 목요일까지 올라와갖고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있는 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쿼드러 위칭데이를 맞이해갖고 예상한 대로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가갖고 제가 이제 지지선으로 봤던 3,690 거기 선에서 딱 못 받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선물 옵션 엑스파이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소진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이제 불 세력들이 이제 마켓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그거는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테슬라가 벌인 그 역전 드라마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거. 완전히 이런 세상에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었던 이런 하루. 진짜 제가 여지껏 증시 투자 여기에 이제 관여하면서 본 것 중에 몇십 년 만에 오늘 가장 드라마틱했던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도 장 막판에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막 그 낙폭을 줄여가면서 올렸지만 테슬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빠지나 마나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순식간에 6% 이상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금요일 날 장에서는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미 또 그 일반 기관 투자가들 애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테슬라를 계속 매집해 왔잖아요. 예. 이날을 대비해 갖고 이제 매집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는 전부 그냥 물량을 던질 것이다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아니나 오전에는 걔도 테슬라가 쭉 올라갔었어요. 근데 오후 한 3시경 돼갖고는 매물이 막 이제 터지더라고요. 그래갖고 675달러 갔던 게 금방 630달러로 그냥 순식간에 내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물량을 던져버리면은 설령 그 S&P 추종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종가 가격으로 매입한다 할지라도 이게 어쩌면은 상승을 회복 못하고 하락으로 끝날 수 있는가? 이런 걸 해갖고 저도 사실은 그 패닉 셀링 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막 빠졌었어요. 630% 막 내려달릴 때 네. 저는 한 개도 안 팔고 690 정도에 팔려고 딱 폼 잡고 있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도 680, 690, 700 이렇게 분할로 우리가 매도하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630까지 막 내려달리는데 겁이 나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딱 5분을 남겨놓고요. 그 S&P 그 추종하는 그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마지막 그 종가 가격으로 잡으려고 이제 대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일단은 이제 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집한 그 정보에 의하면은 그 인덱스 펀드 그 매니저들이 테슬라를 담아야 하는 그 총량이 130밀리언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1억 3천만 주 되죠? 예. 네, 1억 3천만 주 되는데 최근 한 열흘 동안 테슬라의 평균 거래 가격이 46밀리언이었어요. 근데 오늘 4시 딱 장 마감할 때 테슬라의 총 거래량이 175밀리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산수가 나오는데 175에다가 일평균 그 46, 그죠? 네. 빼면은 한 130. 1억 3천만 주. 그래도 계산상으로는 오늘 일단은 그 S&P 그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1억 3천만 주를 사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의 헤지펀드들이 대량 투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다 주소 담지 못했다는 이제 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금요일 날 종가 가격으로 이게 그 매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S&P 인덱스 펀드들이 다 못 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은 월요일 날 종가로 다시 연장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5분 동안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는 690달러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냥 695달러에 그냥 팔려버리더라고요. 이 정도로 그냥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폭발, 그 거래량 폭발과 그 매도세 간의 그 전쟁, 그 와중에서 하여튼 테슬라는 역대 최고 가격으로 장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그 투자 리서치 CFRA라는 회사에서 테슬라의 이제 주가를 스트롱바이, 주가 의견을 스트롱바이에서 홀드로 변경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덱스 펀드나 ETF, 패시브 쪽에서 편입해야 될 금액이 약 850억 달러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됐다. 다음 주부터는 나는 이거 더 이상 사지 말자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정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장세가 나올 것인지, 테슬라는 그런 거 통하지 않아 하면서 더 올라갈 것인지,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그 패시브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금요일 장 마감 가격에서 다 못 채웠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장 마감 때 그 5분 남겨놓고 다시 또 담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금요일 날 종가 가격이 계속 지켜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루머에 의해서 3달 동안 쭉 상승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편입이라는 뉴스. 그래서 저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걸 믿고 저는 다 팔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턱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이거 테슬라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금요일까지 예산안, 그 다음에 부양책기 동시 처리가 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토요일 아침 9시경에 일단 이틀짜리 초단기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주말에 좀 더 회의를 해서 부양책하고 예산안 같이 가자 이러고 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이렇게 지연이 됐던 이유는 책임보호와 주정부 지원하는 서로 빼자 이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연준의 스몰 비즈니스 대출 권한을 의회가 올해 말까지 종료시키겠다, 이 문제로 또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이제 예고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투자자들은 그때 합의 발표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1시경 돼갖고 2시 기자회견은 다시 연기, 시간을 알 수 없는 다시 다음으로 연기한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또 뭔가 안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뉴스를 뒤져보니까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상원 의원인데 예.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갑자기 불쑥 뒤밀은 거예요. 이 연준의 파워를 약화를 시켜야 된다. 연준의 파워가 너무 세갖고 너무 이렇게 세력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랜딩 프로그램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문우신 장관이 재무장관이 이제 뭐 3개인가 그 연말로 종료시킨다고 그래고 그래도 또 3가지인가 남아 있었어요. 랜딩 프로그램에서. 그것마저도 이제 없애자 이제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상원 의원은 자기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지금 스몰 비즈니스나 그 주정부나 그 시리 정부의 그 자금 고갈 이렇게 도와주려고 지금 이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연준의 랜딩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양보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결국 절충안으로서 그러면은 연방정부 펀딩을 이틀짜리만 해주고 그 이제 남은 이제 이틀 동안 즉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밤 12시 그때 전까지 다시 협상을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주장했던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지금 상원 의원이 주장했던 것도 지자체 단체장이 잘못해갖고 자금 고갈되고 이 예산 낭비 뭐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연방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건 빼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뭐 직접 지시인지 간접 지시인지 뭐 그런 거 좀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게 자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연준이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보다 중요한 건 대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세가 지금 뭐 거의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백신이 오늘 방금 이제 모더나의 긴급 사용 허가가 나왔잖아요. 이게 하더라도 미국 전체 국민이 백신을 받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가 다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리고 그 백신이 정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준의 그 대출 프로그램을 빼앗는다. 이거 만약에 뺏기면 증시가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이게 안전 그물망 역할을 하는 건데 실제 이게 뭐 사실은 실제로는 연준에서 뭐 금액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전망으로서 뒤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증시나 경제의 든든한 이제 안전망이었는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큰 배 평형수를 빼는 것처럼 언제든지 불안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경제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목요일 날에도 보면은 주간 실업자 수 88만 명으로 늘었죠. 증가했고 소비 그 지수도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최근에 그 전에 그 언임플로먼트 추가 그 실업수당 추가 지원금 그것도 이제 줄였고 최근에 또 안 주고 있잖아요.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지금 바닥의 서민들, 스몰 비즈니스, 뭐 이런 스몰 그 시리 정부, 뭐 이런 데가 지금 가장 지금 힘든데 이런 데를 자금줄을 끊어버리면은 이제 미국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의 마중물을 넣어주면은 미국 경제가 원활히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큰 마중물을 넣어도 이게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좀 순수하게 다루어야 할 이 부양책, 여기에 지금 정치적인 계산이 자꾸 끼어들어갖고 지금 꼬이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경제 지표를 보면 먼저 이제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88만 명이었어요. 예상치보다 8만 명이 많았고 이게 9월 5일 이후로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고, 또 미국 경제의 핵심이 또 소비인데 리테일 세일즈를 이게 주목해야 하는데 리테일 세일즈도 예상치보다 더 훨씬 줄었고 10월 리테일 세일즈도 수정하면서 마이너스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 서비스 PMI 전부 다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았는데 이 얘기는 4분기 GDP조차도 예상치보다 더 낮출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 순이익도 이제 내년 1월 15일부터 당장에 어닝 발표할 텐데 예상치보다 4분기 순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하여튼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주변 인물들의 그 속생각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의 그 경제력, 그 경제 근본, 이것을 좀 약화를 시켜갖고 트럼프 대통령 4년과 바이든 정권의 4년, 이것이 비교가 안 되게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그 성장, 그 업적이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게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약간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랜딩 프로그램 이런 게 만약 중단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경제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수요일 날에 그 폼시에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는 이제 이런 랜딩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고 하여튼 뭐 의회나 정치계나 경제계 모두가 합심해서 미국 경제 회복에 한마음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하고 이렇게 어려운 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2021년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에 비록 눈에 보이는 당근은 안 나왔지만은 그런 좋은 그 전망 좋은 그 멘트를 하는 바람에 증시가 그래도 이제 상승으로 이제 화답한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 모멘트인데 하여튼 이 정치적으로 이게 잘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주당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 거의 다 지금 양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건 이제 페드의 대출 권한은 양보하지 못할 상황 같고, 자, 그 앞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양보를 했어요. 책임보나 뭐 주정보 그래 빼자. 오케이. 일단 통과시키자 하는데 그 의도는 일단 작은 금액이든 뭐든 통과를 시키고 1월 20일에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새로운 부양책을 시도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월가에서 분석을 하던데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재무장관이 올해 말로 종료시키는 랜딩 프로그램. 예. 이것은 이제 민주당 쪽의 속 생각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이후에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그건 얼마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더 이상 공화당에게 뭐 애걸복걸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 뭐 많은 이제 그 스티뮬러스를 더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의회에 어떤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통령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신감도 배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의 그 예. 상원 그 선거 있잖아요. 1월 5일입니다. 네네. 예. 그것이 지금 뭐 거의 대통령 선거를 방불케 할 만큼 지금 뜨거워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원 사격하고 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가서 지원 사격하고 있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엄청 뜨겁고, 그 상원 의원 그 재선거에 들어가는 그 선거 비용 있잖아요. 이거 예. 그 각 후보들이 쓰는
그 비용이 역사상 최고랍니다. 한 스테이트의 상원 의원 그 선거치고는 역사상 최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풀려져 있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혹시나 이 상원을 차지한다고 그러면은 공화당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경제 부양만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원래 조지아주는 이제 공화당이 다 두 석의 상원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난 대선 이후 이제 대선에 같은 동시에 선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화당이 두 석을 다 가져갈 여론조사가 높았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뭐 민주당, 공화당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박빙이라고 하던데 이 여론조사 결과 혹시 보신 거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역시나 그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예. 현장에 직접 가서 투표하지 말고 우편 투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독려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편 투표 접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미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이 지난번처럼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얼리 투표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는 뭐 민주당 참 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건 이미 정설이 됐잖아요. 네네. 야, 이거 사실 이 두 결과가 중요한 게 블루 웨이브죠. 그러니까 싹쓸이 민주당이 네네.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걸 또 좋게 해석하면서 지난 두 달간 증시가 상승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두 석을 접수하면 블루웨이브 완성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네. 반응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이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다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좋고, 일단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싹쓸이 해버리면은 빅테크 5가 순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권력은 조금 나누어 가져야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주에 대량 투자하고 있잖아요, 되게. 예. 근데 특히 이제 빅테크 5 같은 그런 기업들 뭐 쪼개니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사실 뭐 거기다가 장투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 빅테크 5 빼고 나면은.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국력 경제력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될 수 있고. 저는 하여튼 좀 권력은 견제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말씀을 하셨으니까 빅테크 기업들 얘기 좀 하시죠. 자, 지난주 목요일이죠. 페이스북이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뉴욕타임스에 애플을 비난하는 광고를 올렸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iOS죠. 그러니까 애플의 OS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이 페이스북이 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애플의 그 앱, iOS 앱을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출시하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구글,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이런 이제 인터넷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광고가 팝업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애플의 iOS 그 앱은 본인한테 인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광고를 원하냐? yes, no. 해갖고 그런 팝업 창이 뜨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러면 페이스북 보다가 광고가 팝업 되면은 당신 이 광고를 보고 싶습니까? 했을 때 이것을 오케이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귀찮으니까 다 노 해버리지. 예. 그러면은 페이스북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그 광고, 그 매출, 그 기반은 그 AI를 이용한 그
그 관련 키워드, 관련 키워드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맞춤형 광고.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청바지 하나를 구경했다 그러면은 청바지 광고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맞춤형 광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만일에 애플이 앱에서 그런 것을 적용해서 출시한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광고 수입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 생존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비난하는 거는, 그럼 애플에서 공정하게 다 그렇게 이러는데, 애플의 제품 내에서는 그게 또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폰이나, 애플의 컴퓨터나, 이런 걸로 사용했을 때는 이 광고 뜰 때 인증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소송도 부사하겠다. 그리고 정부에다가 이거는 반독점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도 이제 반독점법으로 이제 소송을 하고 또 회사에다가도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이제 싸움하는. 그걸 네네. 보면 그래서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팬데믹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회복이 될 텐데 애플의 이런 정책 변경은 페이스북 매출에는 분명히 부정적일 것이고 반대로 구글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에 못하는 광고가 구글 쪽에 올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은 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대놓고, 이제 자기 페이스북의 멤버들, 수억 명 되잖아요. 예. 되게, 애플에 iOS 쓰지 말고 안드로이드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페이스북의 광고가 먹힌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안드로이드 쪽으로, 고객들이 몰려갈 수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 결국 구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이제 덕을 볼 수 있는, 하여튼, 지금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구글, 페이스북은 지금 반독점법에 이제 걸려가고 미국의 수많은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소송 당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런 기사를 놓치면 이제 투자에서 수익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우리 한국 투자자들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빅테크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점도 제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 빅테크5들이 이제 올해 초반 중반까지는 강력하게 상승하다가 그 후반부터는 계속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내년 초 들어가면은 다시 빅테크5들이 또 이게 주가 상승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해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서 결국은 이런 지금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보다도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가 더 많이 상승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얘기를 잠깐 하면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엑슨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투자 등급이 일제히 다 목표가까지 올리면서 상향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백신으로 이제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올렸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에너지 가격, 즉 석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49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60달러까지 정말 갈 수가 있을지 그게 또 기출을 주목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60달러도 이제 가능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만은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데는 반드시 이제 원유 가격이 연동시킬 필요는 없고요. 예. 일단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더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백신이 계속 출시됨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내년 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 길을 바라보고 지금 그 증시 그 수준이 이제 그 정도 미리 반영한 건데 내년 봄 여름으로 가면은 결국 올해보다도 바깥 활동량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석유 소비가 이제 더 증가할 네.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3월 이후에 여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루하루 증시가 진짜 불안해 벌벌 떨 정도였어요. 이게 다시 더블 바람으로 가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살얼음을 기었던 증시가 사실 최근에는 안정화됐잖아요. 지금 예. 하락해도 금요일장에서 뭐 결국 뭐 다우존스 200포인트 그 정도뿐이 하락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나 증시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기술주들은 충분히 많이 올랐고 그러면 가치주에서 그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이 안정화된 증시, 안정화된 경제 또 그 다음에 내년에 석유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이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래도 현재에서는 이 에너지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그 에너지 기업에서 이제 좀 포텐셜이 많은 그 우량주들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담아두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11월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가치주로의 이 투자 중심 이동 그것과 연관이 된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 달러화 인덱스가 이제 이 부양책 9천억 달러 부양책 가능성 때문에 90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에 추가 부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달러화 인덱스가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 중시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달러화 인덱스 네네. 흐름은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 보입니까? 일단은 그 2021년 전체 내년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완만한 하락세 아니면 횡보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말 정도에 한 80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이제 보는데 뭐 요 최근에는 그 가파르게 지금 달러화가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한 경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면은 아마 지지선이 부딪혀갖고 반등할 수도 있죠. 근데 반등하는데 거기서 본격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의 소폭 반등했다가 지루한 횡보 내지 하향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미국이 그 세계적으로 휘둘렀던 그 공포 경제, 공포 정치 거기에 이제 달러가 항상 긴장하고 있었다가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됨으로 해갖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물결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는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중국을 강하게 때리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투자금이 중국으로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결국 이 환율 자체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미국의 국력 약화 거기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뭐 큰 달러화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특히 이머징 쪽으로 나가는 돈들이 순간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지금 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달러화 약세 뭐 현재 수준이라도 강하게 반등 안 한다는 그런 예상하에 지금 특히 원자재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내년 2021년 그 한 해는 원자재들이 일제히 상승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거기 이제 뭐 금, 은 뭐 있고 뭐 팔라티늄 있고 파라디움도 있고 뭐 많죠, 그죠? 니켈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하여튼 모든 원자재 뭐 심지어는 식량까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 예산안과 부양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월요일 증시가 요동을 칠 수도 있고 안정을 찾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분위기는 이틀짜리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틀 안에 하겠다는 의지인데, 이게 잘 될 것인지 아니면 잘 된다고 가정한다면 다음 주 증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금요일 날 장 딱 마치고 연준이 그 뱅크 스트레스 테스트 예,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그 미국의 빅뱅크들이 있잖아요. 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연준이 그 빅뱅크들이 돈을 퍼부으면서 그 조건으로 자사주 매입을 배당금 막았죠. 주지 말라, 자사주 매입 금지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것을 허용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시 이후에 은행들이 뱅크들 주식이 예, 일제히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장은 뱅크들이 밀어올리는 상승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족쇄를 풀어줌을 해갖고 미국 증시에서 그 뱅크들의 그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그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은 좀 그렇지만은 S&P라든가 다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뱅크들 그 스몰 뱅크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 월셀 2000 예, 그런 지수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상승 여력이 꽤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돼야 될 텐데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뭐 아마 그 지금 딱 하나 그 랜딩 프로그램 그거 이제 돌출적으로 이제 나타났지만은 그것만 이제 좀 해결되면은 이제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연방정부 셧다운 이거하고 지금 맞교한 딜이기 때문에 지금 저쪽이 안 되면 이쪽도 안 된다 이제 서로 버티고 있으니까 네. 서로 타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협 잘 되도록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요즘 미국 정부 기관들이 뭐 해킹당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네. 지금 미국의 그 행정부 또 그 산하의 그 기관들 대기업 뭐 무차별적으로 해킹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해킹 그 방지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그 탑 수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어떤 그 이제 추정하기로는 러시아의 그 국가기관들 그에서 이제 그 정부 지원받는 해커들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해커단들에 의해서 무방비로 무차별 해킹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보니까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하고.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해커들이 지나간 그 족적을 이제 뒤져봤는데 사실은 미국 그 지나간 흔적만 나와 있지 무슨 뭐 해를 끼친 건 없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자료를 열람했는지 그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정으로는 러시아의 푸틴이 그 바이든 첫 인사 겸 이렇게 미국을 뒤집어 놓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그 미국에 이제 그 해킹 방지 전문을 하는 회사가 FireEye라고 있어요. 예. FEYE. 예. FireEye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전직 CIA 해커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CIA가 남의 나라 해킹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FireEye 사장이 CIA 해커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퇴직하고 나와서 만든 회사가 FireEye거든요. 그래서 FireEye가 여전히 미국 정부와 대기업에게 해킹 방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러시아로 추측되는 해커들이 FireEye에 들어와서
파이어아이의 그 해킹 방지 도구를 해킹해갔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국의 모든 그 탑 정부 기관들의 그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이거를 훔쳐간 꼴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아이가 이제 그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시 해킹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덕분으로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해킹 방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치솟고 있죠. 그 중에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회사도 있고, 파이어아이.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파이어아이가 해킹 당해갖고 이 회사가 주가가 출렁했지만은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그 회사가 다시 한번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놓겠는가, 이런 역발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파이어아이를 사자, 이제 이렇게 제안했었죠. 그래서 금요일 하루만 해도 33% 올라갔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네, 저하고요? 아니. 저는 해커하고 내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파이어아이의 냄새가 약간 나고, 또, 네.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12월 14일에 일단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이 됐죠. 이제 1월 5일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승인하면, 이제 뭐 트럼프가 뭔 짓을 해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하원이야 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이 상원에서 공화당이 집결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소송전 계속 가는 건데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상원의 원내대표 맥코넬 의원이 지난주 수요일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된다라면서 함부로 뭐 니네 반대하지 마 이러고 이제 의견을 내놨잖아요. 네네. 이게 뭐 큰 문제 없이 1월 5일에도 결국 의회에서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네네. 게임은 끝났습니다. 미치 메코넬 원내 총무도 당선 축하한다고 했고, 예. 푸틴 대통령도 바이든 후보에게 당선을 축하한다 했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유튜브 보면은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예. 계엄으로 뒤엎을 것이다, 예. 이제 이런 걸로 하고. 끊임없이 네, 그런 네.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네네. 이제 1, 5일 지나면 네네. 쿠데타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이제 1월 20일 날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요일 날인가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의 중국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SMIC인가? 예. 네, 그 회사 및 그 계열사들에게 블랙리스트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MSCI 네네. 주시에서 퇴출됐습니다. 다음 달 1월 5일 이후로 퇴출될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을 이제 선별해갖고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방방 뜨는 주식들은 사실 중국 주식들인데, 참 우리가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좀 불안한 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1월 20일이 좀 빨리 좀 왔다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1월 20일 네. 다음날이 제 생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축하합니다, 미리. 미리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을 축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이 훌쩍 나왔네요. 선생님, 오늘도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성탄 지나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네. 성탄절 잘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 방송 나간 이후에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은 일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아니, 토요일 밤이 되겠구나. 주말에 별일이 없이 부양책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